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나의 소울메이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중립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평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 앞에서도요,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편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또 그 안에서도 중재도 잘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도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소울메이트와 나는 어떤 어울림이 있을지 다음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 사이로 인연을 맺어도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데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든 감정에서든 기복이 따르기보다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연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면 소울메이트가 나의 감정을 촉촉하게 그렇게 적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직업적인 면과 애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적인 면에서 나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지 바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는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사업을 해도 그리고 개인 1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더라도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판단하는 그 판단력과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은 물론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라서 다소 예민하고 좀 날카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일 처리가 그만큼 똑부러지고 또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번복이 없으면서도 정확하게 해내는 모습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데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1번 분의 소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카드를 통해서는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나의 소울메이트가 애정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가 모두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좀 자책하고 안으로 그렇게 수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요.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래서 좀 다소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라도 크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나와의 트러블에 있어서도 작은 일들로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이 검 2번 카드 자체가 예민하고 날카로운 도구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상황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두 분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카드에서처럼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정감, 기복이 없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어서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소울메이트는 대인관계에서 인정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주변에서도 소울메이트의 어깨를 한껏 올려주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울메이트가 다른 관계에서나 상황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욕구를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채울 수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소울메이트보다 직급이 좀 낮다라던가 나이가 어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고요.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나의 소울메이트와의 그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위의 카드는 내가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바로 어린아이를 다루듯 보살피고 아껴주고 또 어르고 달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마음적으로도 잘 챙겨주고 자잘한 것들도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두 분의 관계가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생각의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의 카드는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부드럽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감정적인 관계로 중심을 두기보다는요, 정신적인 관계로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분의 관계에서 강약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이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이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활력소가 되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소위 말하는 관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어요. 외부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좀 고독하고 외로움을 탈 수 있는 모습도 함께 읽혀집니다. 그럼 이 소울메이트와 나는 어떤 어울림이 있을지 다음 카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만을 생각해서 관계를 맺어가기보다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서로가 잘 맞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민, 동정심에 대한 의미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의 끈이 긴 두 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요,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일과 애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적인 면에서의 특징은요, 다방면에서 뛰어나기는 한데 언제 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내 사업을 하더라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 앉아있는 컵의 왕은 내가 있는 자리가 안정감이 있고 편하지만은 않아서 언제라도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만큼은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크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카드를 통해서는 애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교황의 카드가 보여주는 키워드는요, 바로 소통인데요.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울메이트에게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우선이고 사소한 것이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만일 소울메이트와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요, 나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두 분이 잘 맞겠지만요, 말을 아끼고 피하고자 하는 2번 분이라면요, 소울메이트와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이끌려 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소울메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이니까요. 이 포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인관계에서의 특징은요, 사람들 파악을 잘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울메이트가 사람들을 볼 때도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겠지만 유지가 잘 되는 와중에도 한 번씩 약간 틀어지거나 한다면 약간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냉정한 면이 있다고 해요. 신세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라서요. 주변에서도 좀 쉽게 다가오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많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어요. 날카로운 검을 쥐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매정하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나의 소울메이트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타인에게 현실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의 카드는 내가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감정적으로의 만족감을 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가 감정에 좀 변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그 감정의 변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좀 감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치유에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말을 탄 컵의 기사의 핵심은 바로 감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바다나 호수, 저수지와 같은 물가에 가는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아래의 카드는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황제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니까요.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모습이 좀 읽혀지는데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소울메이트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파워풀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만 된다면 어떤 역경이 와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는 이번 분을 보호해줄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어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이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3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대담한 사람이고 생각이나 판단력이 분명하고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갈팡질팡하지 않고요. 명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주변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울메이트와 나는 어떤 어울림이 있을지 다음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지적인 부분이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지식을 배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같고
그런 부분을 서로 지향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현실주의보다는요,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부분도 잘 통한다, 또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가 즐기는 취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도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같고 또 다르더라도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요,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일, 그리고 애정,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일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요. 다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고독하지만 혼자서 만들어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펜타클의 여왕은 마음적으로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보고 있는 모습에서는 돈을 크게 불린다거나 많이 거머쥐기에는 그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돈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일로 인해서 번 돈으로 유지하면서 좀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타이트하게 벌어서 자금의 운용이 어렵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거리가 많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일이 적을 때는 적당히 벌어서 생활이 가능한 것이 일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어서 다음 카드를 통해서는요,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울메이트가 애정적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눈이 높고 또 자신이 원하는 상대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좀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것도 이룰 수 있고 또 저것도 이룰 수 있고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함께 설계해야 할 사람과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이루려고 상대방을 좀 밀어붙이게 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소울메이트와 함께하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좀 부지런하게 함께 움직여야 하는 그 모습이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인관계에서의 특징으로 검 2번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사람으로 많이 피곤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좀 끌려다닐 수 있는 모습이 짙어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소울메이트가 거절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에서도 거절하면 그 상대가 나한테 상처받겠지라던가 관계가 멀어지는데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잘 어울린다라기보다는요, 내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고 또 감정도 소모가 되는,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위의 카드는 내가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만약 소울메이트가 나와 부부관계라면 소울메이트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일적인 면에서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소울메이트에게 내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요,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나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의 카드는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주고 또 부부라면, 커플이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모습이 노력해야 하는 행동으로 나왔는데요. 소울메이트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정의 선을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위의 카드에서 내가 소울메이트한테 물질적으로나 혹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지원해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노력할 테니 나의 소울메이트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득 채워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소울메이트가 3번 분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4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인내심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표정이 부드럽고 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바로 외유내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울메이트와 나는 어떤 어울림이 있을지 다음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와 소울메이트와의 어울림은요, 인내심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울메이트의 큰 특징과 동일하게 나와서 두 분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 실패 등에 대한 것들을 삶의 경험으로 삼을 줄 알고요.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두 분의 어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소울메이트를 만났거나 못 만났더라도 앞으로 만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고 견뎌내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기 때문에 궁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바로 이어서요.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일, 애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생활력이 강해서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만족감은 떨어질 수 있고 보상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기보다는요, 안으로 수렴하는 힘이 강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이 좀 잦을 수 있고 사업이나 장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접을 줄 아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을 끌고 가기보다는 내가 후회 없이 해보고 정리하는 모습이 일적인 면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카드를 통해서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울메이트가 애정적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일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처럼 애정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하는 노력파인데요. 기본적으로 애정에 대한 생각이 내가 노력해야 상대방과의 관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4번 분이 소울메이트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애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고요. 한번 커플로 맺어지면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오랜 인연으로 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형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일과 애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과 애정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대인관계에서는 소울메이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적을 수 있고요. 대인관계를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해도 내가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울메이트의 고집과 또 자존심이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까 일과 애정적인 면에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대인관계에서는 금전거래에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의 카드는 내가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내가 소울메이트한테 기울여야 할 노력은 바로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해요. 소울메이트에게는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실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고 처음에 딱 보여진 모습을 말씀드려보면 소울메이트는 굉장히 바르고 정직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만 내가 잘 맞춰주면 두 분의 관계에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어서 아래의 카드는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소울메이트는 나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여요. 이 소울메이트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세상에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울타리에 가둬두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외부 활동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부부의 관계더라도요, 각자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야 두 분의 사이가 더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어떤 것이 꽂히면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깊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을 잘 해서 내면적인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요,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울메이트와 나는 어떤 어울림이 있을지 다음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에게 있어서의 어울림은 바로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잘 맞고요. 어떤 것을 함께 해도 그 열정도 잘 맞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요, 일적으로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예체능 분야에 종사를 한다던가 그런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서로의 어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소울메이트가 일과 애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적인 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특징은요, 재능과 끼가 있다고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말의 재주도 있고 또 재치도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라고 보여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무적인 일을 본다라기보다는 마케팅 업무라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업무를 맡을 수 있고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나한테 맞게끔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호기심이 많고 또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자신의 능력도 다방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능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다음 카드를 통해서는요,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애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요, 감정의 스크래치가 좀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정의 상처가 생기면 뒤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연애 경험을 통해 상처를 안 주고 또 안 받기 위해서 상처가 됐던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애정전선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그 감정의 여운이 좀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떨쳐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는 감정에 좀 많이 휘둘릴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5번 분이 감정적으로 좀 잘 보듬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인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징은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소울메이트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변화도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소울메이트가 이동하는 곳곳마다에서의 그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동하기 전에 맺었던 인연들은 정리가 되는 모습이라서요. 대인관계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두 분의 관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의 카드는 내가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바로 단호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상대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좀 설득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읽혀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소울메이트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단호한 모습을 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맞는 건 맞다, 그리고 틀린 건 틀리다. 중간에 좀 정리를 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분이 그 소울메이트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되 그 어감이나 어휘력에 있어서는 강약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어서 아래의 카드는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희생정신과 항복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고 5번 분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두 분 사이라던가 아니면 소울메이트가 어떤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5번 분에게 희생하려는 정신을 키우고 또 5번 분의 말을 잘 들으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희생한다고 해서 또 상대방의 의견에 항복한다고 해서 소울메이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은 관계적인 면에서 보면 5번 분이 소울메이트를 이끌어주고 소울메이트가 5번 분의 의견이나 그런 말에 좀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서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